주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저 사람은 점점 잘 사는데 나는 늘 제자리일까?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위 1% 재산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얘기, 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같은 뻔한 답 말고요. 구조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부,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자들은 가진 돈을 은행에 넣어두든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묻어두든 그냥 두어도 자산이 불어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떨까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월세, 카드값, 대출 이자, 생활비로 다 나가죠. 그러니 돈이 쌓일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삽니다. 집안일은 도우미에게, 운전은 기사에게, 그 시간에 또 다른 돈 버는 일에 집중하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 자기 시간을 더 팔아야 합니다. 야근, 주말 알바, 투잡. 결국 시간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2부, 교육과 정보의 격차. 다음은 교육 얘기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해외여행,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세상을 넓게 배워요. 반면 가난한 집은 그런 기회 자체가 없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세무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들에게 바로 조언을 받습니다. 이건 이렇게 세금 줄이세요. 이건 이렇게 투자하세요. 하지만 서민은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얘기에 의존합니다. 정보의 차이가 몇 년, 몇십 년 뒤 자산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3부, 소비 습관과 마음가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소비 습관입니다. 가난에 덧칠하는 게 뭐냐면요. 돈 생기면 당장 기분 좋아지는데 써버리는 겁니다. 명품 가방, 새 스마트폰, 자동차 할부. 근데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아니라 빚만 남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소비 자체가 달라요. 책에, 건강에, 인맥에 돈을 씁니다. 결국 이런 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고 부자는 돈은 불리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50만 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갈라지는 거죠. 4부, 제도와 구조적인 차이. 여기서 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소득, 즉 월급에는 세금이 무겁게 붙어요. 근데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자본소득은 세금이 훨씬 가볍죠. 결국 똑같이 돈 벌어도 월급쟁이가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절세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많았기에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게만 할까요? 생돈 내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지는 건 인지상정인 거 맞죠? 그러나 배당소득이든 주식 양도소득세든 부동산 임대소득세든 간에 연간 수억 납세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을 더 끼고 집을 또 삽니다. 즉 레버리지 효과를 100% 아니 1000% 누리게 되는 거죠. 집값 오르면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죠. 하지만 집 없는 사람은 계속 기회에서 밀립니다. 2025년 지금 한국 경제도 이런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0.8%에서 0.9% 수준으로 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정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확대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5부 세대 간 격차. 이번엔 세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부모가 부자인 집은 증여, 상속으로 자산을 이어받습니다. 출발선부터 다르죠.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 셈이죠. 한국 사회에서 과연 금수저가 몇 프로나 될까요? 50대부터 60대는 부동산, 주식으로 큰 부를 쌓았지만 20대부터 30대는 학자금 대출, 전세 대출로 빚부터 지고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에 출발선 자체가 이렇게 다르니 세대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답답해지실 수도 있어요. 아, 결국 나는 못 벗어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소득보다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월급만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ETF, 인덱스 펀드,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냥 월급날 눈 딱 감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선 좋은 ETF 찾아서 매월 주가가 올라있던 내려있던 그냥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다시 보세요. 이 돈을 쓰면 자산이 될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행 대신 자기 개발, 술자리 대신 자격증, 이런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딛는 조카들이나 그 비슷한 연배의 직장 후배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테슬라 차를 사고 직장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과 테슬라 주식을 사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뚜벅이로 직장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과 5년 후의 성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일러줍니다. 테슬라 차를 산 사람은 빚이 5천만 원인데 반해 테슬라 주식을 테슬라 차 할부금 들어가는 만큼 모아온 사람은 수익이 1억이 되어 있다고. 셋째, 네트워크와 정보력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부 모임이나 투자 모임, 멘토를 찾아가세요. 같이 배우면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합니다. 결론. 네, 오늘은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더 가난해지는가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건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구조, 교육, 습관, 심리, 세대, 여러 가지가 다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투자, 작은 습관, 작은 공부. 이게 쌓이면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절망보다는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버 시작한 지 2주일밖에 되지 않아 서툴지만 제가 좀 더 유튜브 동영상 제작 기술이 습득된다면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계좌 그리고 제 말을 잘 믿고 잘 따라하는 우리 둘째 딸 28개월 외손주 미국 주식 계좌가 불어나는 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베이비부머 한국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취업과 결혼이 늦어져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녀에 대한 지출의 부담까지 지게 된 거죠. 저는 1960년생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 6남매 맏으로 태어나 정말 어렵게 살아왔지만 일남 이녀 셋 키우면서 아이들이 독립하지 전까지는 거의 매월 마이너스 통장 채워넣기 바쁜 삶을 살아왔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한 2021년부터 국민연금이 2022년부터 지급되면서부터 꾸준하게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돈 생경사, 돈 생기면 그냥 미국 ETF를 한 주, 두 주 모아오다 보니 어느덧
경제적 독립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꾸준하게 모아오면서 숨만 쉬고 있으면 월급이 들어오는 직업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현장에 있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